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이집트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기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러 왔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찍었었는데 너무 군소리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양을 좀 제가 줄이고 싶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지나간 경기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드리면 4대1로 승리했지만 마냥 좋아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편의 그 전력 상태라던가 뭐 살라도 안 왔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적응 문제도 있었고 체력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결과 자체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이겨줘야 되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큰 보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역시 후방에서 실수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실점 장면에서 손 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월드컵에서 골 먹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그 당한 적도 있잖아요. 심지어 2006년에 스위스전에서 손 들고 있다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빨리 맞고 봐야죠. 일단 맞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최근에 그 A매치 그 UNL 그 네이션스 리그 보니까 노이어 막 그 옵사이드인지 뭐든지 일단 맞고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수비 집중력 있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 음,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개인기량이 떨어지는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볼을 돌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지만 그렇다 그래서 수비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브라질을 보셔서 알겠지만 브라질도 수비를 굉장히 빡빡하게 합니다. 브라질도 하는 수비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꼭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님 그게 이제 또 저도 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음에는 조금 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문제는 결국 이제 손흥민 선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그 이슈를 한 80%를 손흥민 선수가 다 먹으니까 그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방으로 내려오거나 자꾸 이렇게 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그 왜 자꾸 공격수를 후방에 내려오게 만드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도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정우영 선수가 없었고 황인범 선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옆에 황인범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미드필더에 있던 이재성 선수도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 돌림을 하는 선수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뭐 고승범이나 백승호 선수가 볼을 못 돌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 스타일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막 그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빌드업을 막 이제 조립하고 막 우리가 떠올리는 기성용이라던가 막 있잖아요. 주고받고 여기저기 관여하고 그 이렇게 단선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을 굴리는 스타일의 아직 그 정도까지 위치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활동량이나 다른 것들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이 잘 안 들어갔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송민 선수가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송민 선수가 내려온 것 자체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설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4대1로 이긴 경기에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꼭 득점을 해야만 최고의 선수인가? 그걸 잘 고민해 보시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있어서 이겼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선수라는 얘기를 방증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손흥민의 득점을 보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골 넣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선수라는 걸 입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첫 번째 골을 잘 돌려보시면 그 김진수 선수 쪽에 넘어가는 패스가 손흥민 선수 앞에서 나왔어요. 그거면 그 정도에서 그 물골을 트는 첫 골을 넣었는데 정말 결정적인 패스를 했다 그러면 미드필더 손흥민 배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그 성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 자체로 성공이죠. 손흥민을 그쪽에다 변칙적으로 미드필더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배치해서 효과를 봤다. 오히려 임시방편으로 잘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 자주 내려오고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 잡아놓은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제 미드필더는 아니었어요. 투톱이라던가 공격형 미드필더나 처진 스트라이커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황의조 선수를 두고 뒤쪽에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볼이 잘 안 돌 수도 있고 안 도는 것도 있었고 여기 이집트 선수들이 조금 촘촘하게 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으면 고립돼가지고 공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으로 공을 많이 받아주러 이쪽 측면 쪽으로 많이 빠져주는 거였죠. 받아가지고 공을 직접 본인이 잡아서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김진수 선수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던 거고, 여기서 이제 본인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주변하고 연계하면서 볼을 풀어갔다는 거는 여지까지 봤던 손흥민하고 좀 다른 매력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내려와서 안 좋다라고 볼 게 아니라, 빠진 상황에서 미드필더를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 도와주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거랑 연관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백승호 선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필이면 브라질전에 잘 못했다고 막 그렇게 평가를 했어가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백승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가지고 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백승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 그 기량이라고,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기 같은 게 너무 탄탄하잖아요. 근데 기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5세, 26세, 7세의 선수들이 막 단번에 기본기가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볼 다루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 좋은 걸 우리나라 선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못 따라가는 감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기장에서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백승호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격 전개 방식들이 대체로, 백승호 선수 뭐 여기 있는 이 9번 선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볼을 뿌릴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주거나 여기다 주거나 여기다 주거나 여기다 주거나 여기 넘기거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시겠죠. 뭐가 안 좋다고 하는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드필더들이라 그러면, 이게 본인만 쓸 게 아니라 본인이 압박이 들어오거나 약간 예쁘지 못하게 공을 잡아놨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돌려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에 줍니다. 잠깐, 여기 압박을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선택이 중요하죠. 이거를 여기다 주고, 여기 눈에 보이는 데다가 주고 그냥 말 거냐, 혹은 여기다가 주고 여기서 그냥 풀어나오길 기다릴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공이 나가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선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라고, 여기를 주라고, 오른손을 들어서 저기 주면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볼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결하게 나가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그냥 서 있을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다시 받아주러 간다는 거죠. 받아주러 가고, 그 다음에는 뭘 할지 빨리 찾아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투입하고 본인이 다시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디다 줄 건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받으면 편하겠다, 혹은 여기를 거쳐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뭐 여기다 투입한 다음에 여기 넣고 내가 올라가면서 다시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주변에 두세 명 정도를 더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더 고급 축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백승호 선수가 예전에는 한 칸 위에서 뛰었잖아요. 공격 2선에서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뛰었으니까, 그런 데서 3선으로 내려온 미드필더들이라 그러면 그런 경기 전체를 조립하는 면을 조금 키워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북에서도 조금 선이 굵은 축구들을 위주로 하잖아요. 볼이 안 돌면 전북은 이제 전방에다 붙여놓고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 그 A매치 4연전 중에서 이제 백승호 선수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번 그 고비라고 느껴졌거든요. 약간 느낌이 본인도 헤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백승호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거침없고 막 화려한 기술도 보여주고 했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번 그 A매치 기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일 정도로 템포도 막 다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로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뀌려고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위치구나. 내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볼을 잘못 뺏기면 이게 다 우리 팀한테 돌아오는 걸 아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빨리 어디 주고 싶고 연결해 주고 싶은데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템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꺼풀을 깨고 나오면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경기를 읽는 눈들을 좀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가는 냉정하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현재를 가지고. 하지만 이 선수가 여전히 성장하는 선수고, 20대 후반에도 전성기가 올 수 있고 30대 초반에도 올 수 있거든요. 몸만 잘 유지하면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가진 것들을 좀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따지고 보면 손흥민 선수도 처음에 토트넘 갔을 때 오프더볼 때문에 욕 많이 먹었고, 그때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때 다 커뮤니티 하고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 다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승호 선수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그 A매치 4연전에서 잘했다는 평가 못 하겠습니다. 못한 경기들이었지만 오히려 이게 본인한테는 조금 더 생각할 점을 주는 A매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조금 그
연관이 되는 게 백승호 선수가 볼을 아주 잘 돌렸으면 손흥민이 내려올을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백승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그걸 믿기 때문에 계속 뽑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조금 다른 경기 양상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다음에 뭐 권창훈 선수나 조규성 선수는 권창훈 선수는 저는 지난번 칠레전이었나요? 칠레전 끝나고도 저는 잘했다고 막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괜찮았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뛰고 저돌적이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드리블 루퍼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왜 자꾸 비판받는지 잘 모르겠고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봐요. 댓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어. 아니, 감독이 잘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사실 저는 좋았고 조규성 선수도 역시 그 황의조 선수의 경쟁자 자격이 있는 거를 확실히 경쟁자 겸 이제 이 백업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제 전북에 복귀할 때 뭐 백승호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갈지를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규성 선수가 좀 백승호 선수한테 좀 롤모델 같은 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플레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규성 선수가 사실은 늘 언제나 한계를 맞닥뜨리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전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북에서 중앙에 있으니까 템포도 죽고 조규성 선수가 도는 거를 잘 못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잘 못 돌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공을 확 이렇게 180도 몸을 휙 돌려가지고 자기 발 앞에 딱 잡아놓는 거 그렇게 능숙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규성 선수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아예 안 돌아요. 공 잡으면서 돌 일이 없어 조규성 선수는. 왜냐면 이미 침투할 때 몸을 다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라이스 시절에 그 U22 카드로 자꾸 중용을 받으면서도 못하니까 측면에 나갔었잖아요. 윙 규성이 돼버렸었는데 다 고쳐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딱 바꿔왔잖아요. 못 돈다는 평가에 대해서 나 못 돌아. 그럼 나 미리 돌아가지고 미리 침투하면서 너희 수비 뒷공간 파먹어가지고 다 박살 낼 거야. 그리고 나 이제 안 돌아도 돼. 나 몸 좋아져가지고 너희 덤벼도 2명 등질 수 있어. 안 돌아도 돼. 옛날처럼 밀려나올 왜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걸 보면 저는 백승호 선수도 좀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본인만의 해답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다른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암과 명을 같이 본 명암이 아니라 암과 명을 같이 본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좀 이슈더라고요. 막 기사가 막 이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여가지고 뭐 손흥민 혹사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각자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도 제가 뭐 틀렸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손차박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박지성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 세대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월드컵을 같이 2002를 봤던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개인 기량에서 박지성 선수보다 위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뭐 그렇죠. 제가 박지성 선수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손흥민이 역대 최고의 한국 선수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범근 감독님도 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드는데 손흥민 선수만큼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년 9월에 A매치 왔다 부상 이라크전이었는데 그때 다친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친 적이 있긴 있는데 그전에는 부상으로 A매치에 못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시안컵이나 이런 데만 안 왔고 여기 와서 경기 계속 뛰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철광항인 건지 어찌됐든 부상이 없어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경기력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쳐있는 건 맞겠지만 오히려 부상은 토트넘에서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트넘 경기를 뛰지 말라 그래야지.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와가지고 벤투 감독이 뛰어 야너 소원 뛸 수 있지 라고 한다 해서 감독님 눈치 보면서 뛰기 싫은데 이러면서 뛸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상 자체도 그렇고 저는 이제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같이 그때는 제가 기자여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사 논란 처음 나왔을 때 본인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괜찮다고 했고 명시적으로 막 그 부상 빈도를 봤을 때 대표팀에 올 때마다 다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잘하고 잘 또 있다가 가서 수석팀에서 잘하는데 좀 무의미한 논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제가 오히려 그 혹사 논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손흥민 선수나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선수들이 충분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너무 우리나라 구시대적인 축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도 심지어 포르투갈 사람인데 뭐 예전처럼 막 야 너 뛰어라고 해서 뛰는 시대가 아닌데 저는 좀 무의미한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좀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굳이 한번 첨언해봤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집트전 리뷰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까 제가 찍었던 게 한 40분 넘었는데 15분 만에 정리가 되네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주말에는 K리그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